가급적이면 무조건 원래 파시는 게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올해 안에 처분을 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폭탄 처리반 장민희 세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영훈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님, 요즘에 LH 사태 말이 엄청 많잖아요. 전 국민을 이제 허탈하게 만들고 네. 분노하게 만들고 모든 이제 국민들이 지금 다 거기에 이제 만나기만 하면 그 얘기를 하죠. 근데 분노할 일이 하나 더 생겼네요. 아, 그러게요. 네. 그거에 대한 어쨌든 대책이라고 하면서 네. 쭉 발표가 되었는데 이제 세금에 대한 또 내용이 나왔어요. 네. 전 개인적으로 잘못은 다른 사람이 했는데 이 잘못한 거에 대한 책임은 온 국민이 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되면 또 선의의 피해자들 또 나오게 되고 또 세금만 물리고 네. 참 큰일이에요. 네.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토지에 대해서 이번에 토지 양도에 대해서 규제가 심해지면서 그러니까 비사업용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올해 안에 처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당장 내년부터는 이제 지금의 원래 팔 때보다 세금이 훨씬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비사업용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팔긴 팔아야 되는데 고민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무조건 원래 파시는 게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비사업용 토지가 맞는지 여부는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그렇죠. 세무 전문가분들한테 상담을 받으셔야 되는데 일단은 비사업용 토지가 해당이 된다고 하면 내년부터 어떻게 바뀌는지 어떻게 세금이 올라가는지 그 얘기 좀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비사업용 토지가 이제 원래는 양도할 때 그 양도소득세율 자체를 계산할 때 10% 중과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오래 가지고 있으면 공제해주는 우리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그래도 허용을 해줬었죠. 네, 그게 과거에 안 해줬던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다시 허용을 해주기 시작했죠. 그렇죠. 최대 30% 공제를 해주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그래서 장기 보유 공제는 해주도 이제 10%의 이제 중과세율이 있었는데 이게 내년부터는 바뀝니다, 그죠? 네, 내년에는 이제 중과세율이 기존 10%에서 20%로 올라가고 게다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안 해주죠. 안 해주죠. 이게 굉장히 강력한 건데요. 사실은 맥시멈 30%까지 공제를 해준다는 거는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건데 그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기 때문에 세금은 계산해봐야 그거보다 뻔하게 높게 나올 거고 그리고 세율 자체도 바뀌잖아요. 그렇죠. 세율 자체도 바뀌고 중과세율이 20%로 중과세율이 되는 거죠. 때문에 세금이 당연히 많이 나오게 될 거고 비사업용 토지 말고도 단기로 양도할 때 우리 토지들을 세율도 이제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예를 들면 1년 이내 팔았던 거는 이제 50%였는데 그것을 이제 20% 더 올렸잖아요. 기존 1년 미만 50%에서 70%를 올렸다. 그렇죠. 그리고 2년 미만인 경우에는 40%였는데 그 역시도 이제 20%더 올려서 60%.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저는 좀 납득할 만해. 왜냐면 세금이 과다하긴 하지만 주택이나 입주권은 올해 6월 1일, 6월 1일부터 세율이 변동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단기 70, 60으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토지도 맞춰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형평성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은 저는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단기 이제 시대 차익을 노리고 투기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걸 규제하겠다 해서 주택과 마찬가지로 이 토지를 규제하는 것은 세무사님 말씀처럼 바른 방향 같은데 특히 비사업용 토지를 좀 규제한다는 거는 사실은 선의 피해자도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볼멘 소리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동의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단기라고 해도 70, 60이면 너무 많아요. 이거를 이 세금 자체를 이걸 내고 나면 남는 게 글쎄요. 우리 그 양도소득세 세율 중에서 미등기를 하면 세율이 70%죠. 미등기가 70%잖아요. 미등기가 70%인데 1년 미만 보였다고 70%는 그러니까 미등기는 엄밀히 치면 법을 어겼다는 소리인데 그거하고 이제 동일시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엄벌에 처한다 이런 느낌이겠죠. 그리고 이제 비사업용 토지 그리고 이제 단기 보유 토지 말고도 이번에 나온 대책 중에 하나가 우리 이제 공익사업용으로 이제 수용된 토지들 그 혜택들을 이제 내년부터는 많이 없애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전에 저희가 한번 다뤘던 그렇죠. 내용인데 지난번에 다뤘던 내용이죠. 공익 목적상 내가 수용이 당하면 이건 내가 자유의지로 양도를 하는 게 아니고 국가 공익을 위해서 양도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런 혜택이 있거든요. 감면 혜택이 있잖아요. 감면 혜택이 있었는데 그다음에 또 비사업용 토지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사업 인정 고시일로부터 이제 만 2년 전에 취득했던 것들은 사업용 토지로 인정을 받게 돼서 중과세율이 적용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많이 바뀌어요. 이게. 그래서 이 사업용 토지로 인정해주는 그 기간 자체가 기존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이제 내년부터는 2년이 아니고 5년으로 바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땅을 지금 현재 오늘 취득을 했다 하면 앞으로 5년 내에 그 사업 인정 고시일이 있으면 그거는 감면이라든지 비사업용 토지로 봐주지 않는다는 거죠. 내년부터. 그렇죠. 이제 기존의 토지를 보유한 분들은 5년은 늘어나지만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제 토지를 취득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할 필요가 전혀 없게 되죠. 사실은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이제 사업용 토지를 인정 안 해주고 또 이 중과세율 자체도 원래는 배제를 시켜줬었는데 그 배제도 이제 안 시켜주고 굉장히 강력한 규제를 한다고 하네요. 뭐 내년에 취득한 뭐 토지도 네. 만약에 그게 뭐 사업용에 해당이 되는 토지다 그렇죠. 원래 그러면 네. 상관이 없지만 네. 비사업용 네, 토지일 네, 경우 비사업용 토지일 경우에는 이제 사업용을 없이 의제해주는 것도 없어지는 거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원래는 양도세 감면 같은 것도 있었는데 중과세율하고 더불어서 그거를 비사업용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배제를 시킨다. 내년 취득부부터는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부동산 대책들이 쭉 강력한 것들이 나왔었는데 거의 100이면 100 주택에 관련된 거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뭐 시국이 시국이고 또 그런 만큼 토지에 대해서도 강력한 규제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 네. 그러면 지금 이게 법이 개정이 지금 됐냐 네.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네. 지금 이게 대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관련된 세법은 내년 1월 1일 이후에 적용되는 걸로 개정 예정인 거죠. 그렇죠. 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거지. 네. 뭐 그 사이에도 바뀔 염려는 있는데 네. 일단은 대책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렇게 시행하겠다. 그 시행하기 때문에 이제 그 전에 법을 개정을 하겠죠. 그렇죠.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이제 우리 비사업용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처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다면은 세금 측면에서는 원래 처분하시는 게 유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를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좀 우울하지만 저희 매번 우울한 정보 하진 않아요. 뭐 저희가 관련된 내용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죠? 네네. 네. 오늘도 저희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금 폭탄 처리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